컨셉이 뭐냐면,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크게 밀렸을 때를 보면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팔 때, 추세적으로 팔 때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팔 때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환차손을 입을까봐 파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막 돌파하면서 외국인이 환차손에 우려하면서 막 팔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다시 1200원 상방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그 내려오는 추세 지표, 보조 지표가 이제 CCI 200선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 차트는 CCI 200선을 보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CCI 200선에서 0이 깨지면서 환율이 1200원 내려올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점으로 보고 장기 매수의 시발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반도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반도체 주식을 사게 되면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과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 20년 차트를 놓고 보면 그 지금 두 가지 조건, 여기 보시면 CCI 200선에서 0 위에서 0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죠? 위에 보조 지표가 CCI 200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200원에서 1200원 밑으로 갔을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9년 4월, 2016년 3월, 2020년 6월입니다. 굵직굵직한 어떤 악재들이 나온 이후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수가 많이 밀렸던 이유들을 보면, 2009년은 대표적으로 2008년에 리먼버스 사태 있었고, 2020년은 코로나 사태 있었고, 2016년은 아마 유럽 사태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의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인해서 환율이 치솟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 이후에 CCI 200선 추세가 깨지면서 장기적으로 원달러가 내려왔을 경우가, 저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면 어, 여지없이 이 시점 이후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2009년, 10년, 뭐 11년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그 전에 환율이 올랐다고 지수가 빠지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제일 늦게 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트레이더여서 잘 아는데, 그 외신을 보면은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를 한국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국가 그 재정 관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악재에도, 유럽 리스크 같은 악재에도 크게 이렇게 빠지질 않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 장기 추세인 200일선이 깨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내려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는 게 영향을 받으려면은 원달러 환율 영향도 받지만 그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의 개별 리스크가 또 따로 있죠. 어떤 전략이라든지 투자 패턴이라든지 혹은 오너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주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가 다시 이익을 내면서 외화 벌이를 해오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원달러 환율에 민감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지없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SOXL, 디렉션 반도체 3배짜리 ETF를 매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흔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크게 지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크게 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개념을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식 투자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얼마를 투자할지를 정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얼마 투자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다 보니 계속 몰타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손실률이 늘어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이 100억을 매매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3배짜리 ETF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을 그냥 반도체 주식을 사느니 한 30억 정도를 3배짜리에 사고 70억을 픽스드 인컴으로 돌려버립니다. 픽스드 인컴은 뭐 채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리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죠. 픽스 30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억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점을 분할해서 잡는데 쓰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를 1억을 사느니 차라리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SOXL을 사고 혹시 거기서 더 빠지면은 뭐 1, 2천만 원을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쓰는 전략이 더 낫다. 하지만 SOXL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빠졌다 하면 반토막이 기본이고 올랐다 하면 두 배가 기본입니다. 사실은 올랐다 그러면은 두 배보다도 뭐 3배, 4배, 5배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에 살 수는 없고, 분할 매수해서 점차 매집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가격대는 10불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디렉션 반도체를 10불 이하로 보고 있는데 10불 이하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15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불 이하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5불에서 15불 사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리는 5불에서 10불이고 그렇지만 15불까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은 최저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여기서는 조금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SOXL 같은 경우에는 15불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중을 좀 더 실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가격은 10불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고, 최고가가 74불이었어요. 근데 무려 여기서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2023년, 2024년은 반도체 성장이 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항상 비슷해요.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한 2년 횡보를 하다가 크게 한번 점프하고, 그리고 크게 한번 점프하고 나서는 시설 투자가 여지없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구매자들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 1, 2년 기면서 줍줍하다가 나중에 한 3, 4년 돼서 확 올라가면서 그때 또 먹고 나오고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줍줍해서 삼성전자를 줍줍해서 하이닉스를 줍줍해서 버티고 먹기에는 너무 그 폭이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디렉션 반도체를 줍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15불 이하로 보고 있고요. 1차 매수는 15불 이하로 보고 있고, 물량을 늘리는 단계는 10불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